여러분 교재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큰 2번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일기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길까요? 라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게 첫 번째 효과예요.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됐거나 지락지구로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그림으로 설명을 좀 해볼까요? 네,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겠지요. 여러분, 여기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땅이 전닭가슴 등 농지가 집중화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산 아래에 이렇게 취락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죠. 이랬다라고 가정합시다. 이곳이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면 이곳이 용도지역은 뭐죠? 농림지역일 수 있죠. 농림지역이라고 가정을 하지 뭐.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농림지역이었다고. 근데 이 동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딱 지정되면은 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는 국토교육법상 무슨 용도지역이 되어버립니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되어버려요. 지정전 용도지역이 뭐죠? 농림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은 도시지역이 되어버려요. 도시지역으로 결정을 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과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도시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됐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해버리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뭐로 바뀝니까?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로 보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으면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해야 된다고 국토교육에서 배웠죠. 그때 지행도면 고시는 언제까지 하면 되죠? 그때 지행도면 고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언제든지 지행도면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특례가 허용됩니다. 여러분 교재 192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192페이지 맨 밑에 3번에 보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행도면 고시는 미칠 거예요.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가능하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개 들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이 지역은 농림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니까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어버리잖아.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로 간주가 돼버리잖아. 그럼 앞으로 농사 계속 지어야 됩니까? 신도시 만들어야 됩니까? 신도시를 개발해야 되잖아. 그리고 도시개발은 개발이면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저기다가 뭐 심으려고 벽시 뿌리고 있고 누구는 사과나무 심고 있고 이런 된장 이런 행위를 하면은 도시개발에 방해가 되잖아. 내 땅이지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행위자를 받습니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법적으로 행위 제한을 받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내 땅이지만 개발 행위를 도시개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받는 거야. 두 가지가 있어. 일정한 개발 행위는 허가 없이 못하죠. 일정한 개발 행위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죠.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하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을 구별해야 시험을 치는 거라. 행위 제한. 보세요. 193페이지. 여러분 교재 19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도시개발구역에서 행위 제한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시험 나왔잖아요.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원칙에 나와 있습니까? 원칙에 기억부터 시효까지 묶어요. 허가 대상이라. 허가 대상. 도시개발구역에서 기억, 박산의 기억부터 시효시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잠깐만. 지난주 우리가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배운 거 맞죠?
고개 들고. 국도교급상 개발휴가 제도가 무슨 뜻이죠?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이 있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을 지청 건축에서 허가받는 게 개발행 허가 제도죠. 그때 허가 대상 어떻게 봤죠? 건, 공, 토토, 토, 녹관자, 일적, 녹관자, 일적 그렇게 봤잖아요. 여기 보고 말씀하세요. 건축에 따라서 건축을 건축하거나 공작물 설치 맞습니까?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녹지 지역, 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원에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건공, 토토, 녹관자, 일제 그렇게 왔죠.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휴가 대상, 기업본부터 첫 글자 동그라미한테 내려갑니다. 건공, 토토, 여기가 똑같죠? 그 다음에 풀죽입니까? 물죽입니까? 물죽.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이때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는 줄 거죠.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몇 개월?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만 허가를 받는 거라. 그러면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도시개발구로 지정 고시된 토지에서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5일간 쌓아놓은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 믿겠습니까? 15일간 쌓아놓은 행위는 허가 안 받죠? 며칠? 1개월 이상 쌓아놓은, 이거 시험하면 나왔음, 최근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건공, 토토, 물까지는 국도교급상 개발휴가 대상과 똑같잖아요. 내려와요. 중목에 벌채식재가 추가되죠. 그래서 시옷본 동그라미 하시고, 시옷. 중목의 벌채식재는 국도교급상 개발휴가 대상이 아니지만, 도시개발구에서는 개발휴가 대상에 포함이 되잖아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기억해봐요. 기억해보면 건축물의 건축입니까? 건축등입니까? 건축등. 이때 건축등은 건축 말고 다른 행위도 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를 외워야 돼. 뒤에 보세요. 건축급상 건축물의 건축 동그라미. 또 건축급상 건축물의 대수선 동그라미. 그리고 건축급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 동그라미.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과 용도 변경도 허가 대상이 되는 거야.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이 도시개발구에서 모두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행위자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억하고 시험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죠. 중목의 벌채식재가 왜 개발휴가 대상일까?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여기 도시개발구역인데 여기 농림지역이었잖아요. 이때 농림지역이 여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농림지역이고 나의 땅. 누구 땅? 나의 땅. 죄송해요. 땅 많아서. 땅이었다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사과나무 과수원이었다니까. 사과나무 과수원이었어. 사과나무 과수원이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은 나는 더 이상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못 심습니까? 관할 시청 구청의 허가 없이는 못 심어요, 이제. 그 상태로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신도시를 개발하면 나의 사과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까? 못 짓죠. 그러면 그냥 쫓아냅니까? 보상합니까? 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과나무가 있는 땅값보다 나무값 보상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과농장에서 100그루고 한 그루에 1년에 10만 원이니까 1년에 수입이 1천만 원이고 앞으로 20년 동안 사과를 딸 수 있으면은 보상금이 2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진짜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2억 보상금 받는 거야. 그러면 나는 100그루니까 2억 보상 받는데 200그루면은 4억을 보상받을 주잖아.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나는 그냥 있을까? 사과나무를 심을까요? 사과나무를 심겠지요? 그러면은 보상금 더 받으려고 심었잖아. 이거 보상금 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는 허가 없이 사과나무를 못 심게 한 거야. 아셨죠?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허가 없이 심었어.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는 날 항공사진 촬영을 해둬요. 근데 그 뒤에 없던 사과나무가 새로 심었는데 허가 없이 심었어. 그것은 보상금 줄까 안 줄까? 안 주고 철거, 강제로 원상회복 명령 파내라고 합니다. 나는 임무 들여서 다시 파내야 되는 거야. 명호값도 버리고 또 파내는 값도 원상회복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런 거야.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행위자를 받잖아. 지정 전에 심으면 보상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정보를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되어서 지정되기 전에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서 강명 쪽에 보상금을 작년에 받아가지고 문제가 된 건 맞죠? 그래서 처벌받은 거예요, 이제. 투기 목적으로. 그래서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미리 사과나무 심으면 처벌하는 법을 다시 만든 거예요, 작년에. 알겠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중목의 벌채 식재도 허가 없이 내 땅이지만 나무 심을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온몸을 던져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심으면 안 돼요. 자, 내려오시고 동그라미 2번. 다음 중 한 개는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허가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 알고 발표해야 돼. 기업은 낯설지 않죠?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동그라미.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허가 받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다음 중 한 개에 대한 행위로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경미한 것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농수산물 줄 거요.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설치. 공작물입니까? 간이 공작물입니까? 간이 공작물. 간이 공작물은 쉽게 옮길 수 있죠. 도시개발할 때 쉽게 옮길 수 있으니까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명절에 고속도로에 휴게소 밀리니까 고속도로 졸음쉼터 주변에 화장실을 임시 화장실, 간이 화장실 설치한 거 봤죠? 그 휴가 끝나면 치워버리잖아. 간이 공작물 설치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때 간이 공작물, 예를 들면 밑에 적어. 예를 들면 뭐죠? 탈곡장, 뭐 고추 건조장, 그럼 저도 이제 올해 곶감 농사를 지으려고 건조기도 사고 감 피박기도 사고 다 주문해가 막 신청하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 이제 농사 지으려고. 요즘엔 고추 곶감도 건조기에 살짝 넣어서 또 그다음에 또 자연 건조하고 그래요. 그냥 하면 습도 놓고 해가지고 막 곰팡이 피고 하니까 좋은 기계가 많이 나와가지고 자꾸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저 농업인 욕구를 갖췄다 그랬죠. 한 5년 전에 서울서 주소 옮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은 보조금을 줘요. 국가에서. 정말 많이 농업인의 혜택을 주더라고. 융자가 아니고 그냥 줘요. 반값에 색을 사는 거야. 피박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래요, 농기계는. 그렇더라고. 집도 지으면 농가주택은 담보대출 이자가 4.6%면은 정부에서 2.6%를 부담하고 본인 부담 2%만 하면 농민은 집을 지을 수 있어. 돈을 줘요. 이렇게 융자를 해줘. 그리고 산림 개발할 때도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임야를 평당 5만 원짜리를 사서 개발을 하면은 평당 15만 원짜리가 되는데 그 임야에 임도를 내고 이런 개발행위를 할 때 보조금이 또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렇게 국가의 제도를 잘 활용해도 임야 평당 5만 원짜리를 가만히 앉아서 15만 원짜리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를 늘릴 수 있는 이 시골에도 많이 있더라는 거지.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 허가받아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제일 마지막에 2형번 줄 거예요. 193페이지 맨 밑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받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허가 없이. 단,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도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임의상에다 제비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제가 체크해드린 것. 기억, 니은번에 A, B, 그리고 마지막에 E, 주로 이런 것들이 정답을 결정합니다. 잠깐 보고 지나가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기득권보호 나와 있습니까? 잠깐만요.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체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인허가 승인을 받고 뭘 해야 되죠?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공사 착수일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착수한 공사 내용을 신고하면 신고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읽어볼까요? 기득권 보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서 행위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뭐 해야 되죠? 착수한 자는 줄 거예요. 지금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며칠? 30일 이내 줄 거고 30일 이내 동그라미 30일 이내에 어디에 가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시장 우선이니까 시청구청에 가서 그 말이죠. 시청구청에 가서 뭐 하죠? 신고 동그라미 30일 내에 신고하면은 그 착수한 사업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 됐죠? 3번 내로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입니다. 해제 사유가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에 해제 사유가 몇 개 들어있어요? 기역, 니은 2개가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 2개.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날입니까? 기역과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 이거 외워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에 규정된 날, 즉 기역과 규정된 날의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 법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역과 니은에 해제된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역과 니은이 해제 사유 맞죠? 기역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해놓고 몇 년 동안? 3년 동그라미. 3년 동안 실시구획인가 신청이 없으면 줄 거예요. 3년 내에 실시구획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줄 거예요. 니은번.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에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가로 안에 줄 거예요. 환지 방식은 언제죠?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몇 개죠? 3개. 가로 안에 1개 있죠? 3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3개 설명 들으세요. 설명 들으세요. 고개 드시고요. 자, 이럴 때 여러분 또 좀 쉬는 거잖아. 자, 고개 한번 들어보시고 시작합니다. 봐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만히 보세요. 좀 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뭐 한다고 그랬죠? 개발 계획. 시작할 때 우리가 앞시간에 봤잖아요. 개발구역 수립해서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사업 시행자를 결정합니다.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뭘 작성하죠?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합니다. 실시 계획인가 이후에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보세요. 여기다가 농림지역인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딱 지정고시하니까 농림지역이 뭐로 바뀐다고? 도시로 바뀌고 지구단위 계획이 되면서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는 무엇을 받죠? 관할 시청군청의 허가 없이 내 땅에 사과나무 몸 심고 개발이 제한을 받잖아요. 재산권 침해를 당하잖아.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는 행위자를 받는데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 인가 신청도 없는 거야.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만 했지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중단되어 있습니까? 중단되어 있으니까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수천 명이 개발행위 제한만 받게 되잖아. 그래서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 없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3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진짜 신도시 개발이 끝나서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공사 완료가 공고되면 신도시 개발이 끝났죠? 그 공고일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야.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환지 처분 공고를 하는데 그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해제된 것을 보는 거라. 그러면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의 다음날 해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해제가 되는 이 두 가지 경우는 사업 중단입니까? 사업 완료입니까? 사업 완료가 해제 사유가 된 거야. 세 가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오는 거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 없으면 다음날 해제.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날 해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해제.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어려워집니까? 쉬워집니까? 쉬워지잖아.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려워요, 이제. 이게 31회 때인가 이 부분이 시험 나온 거야. 이 부분이 나오니까 또 왕창 다치잖아, 또. 그냥 외워서 안 되거든, 보니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찾았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줄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줄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네, 다음에 규정된 날입니까?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즉 기업과 니은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 행수를 본다. 오른쪽 195페이지 제일 위에 박선의 기업과 니은이 해제 사유 맞죠? 해제 사유. 기업번 읽어볼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몇 년? 2년 넘으라면 2년 내에 개발구역 수립이 고시되지 않으면 2년이 된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행수를 봅니다. 단 이때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얼마? 330만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5년으로 하여서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해제 행수를 봅니다. 다음 내려봐요. 니은번 개발구역 수립 고시로부터 3년 동그라미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 없으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행수를 보는데 이때도 구역 면적이 100만 정도 이상, 330만 정도 이상이면은 3년을 몇 년으로 하죠? 5년으로 하여서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드시면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고개를 드시면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 들으세요. 어려워요. 잠깐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뭐라고 했죠? 개발구역 수립하는 이게 원칙이라. 근데 예외적으로 조금 이따 알 겁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지역 등은 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넣고 몇 년 동안? 2년 동안 개발계획 수립이 없으면 그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행수를 보는 거라. 근데 구역 지정 고시 후 2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은 했어. 그런데 그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또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 없으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행수를 보는 거야. 단 이 두 가지 경우에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은 330만 정도 이상이면은 2년과 3년이 아니고 각각 몇 년?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라. 이거 연습을 좀 하셔야 돼. 그럼 5개를 전부 다 할게요. 집중하죠? 같이 해봐, 같이. 같이 해봐요. 이 5개를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혼자 연습을 하셔야 돼. 제가 연습을 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 집에 가서. 그죠? 한번 봐요.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인터넷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 그 열정이 필요하다니까. 할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 없으면 다음날 해제. 맞죠? 수용 방식으로 공사 끝나고 공사 완료 공고가 있으면 다음날 해제. 환지 방식으로는 공사 끝나고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다음날 해제야.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경우 그 지정 고시로도 2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없거나 개발계획 수립 고시 1로부터 3년 내에 실시계획인가 신청 없으면 각각 2년과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행수를 본다. 단 이 두 가지 경우에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년과 3년을 각각 5년으로 하여서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연습을 못하면 자격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자격증을 받는 거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수업 끝났다고 마치 이해가 끝나고 학습이 끝난 것처럼 책 닫아버리고 다시 한번 보면 힘들어진다니까. 그걸 하셔야 돼.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공부했는데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저 좀 보시죠. 저 눈을 보시죠. 화면 보시고 인터넷 강의 화면 보시고 저를 봐요. 저 눈을 보시라고. 도시개발구역에서 뭘 공부했죠? 목차를 외워요. 저를 보고 책 만지지 말고 도시개발차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뭘 공부하셨냐고.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공부했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부장이 지정할 수 있죠. 언제?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공기관장과 정보출원기관장의 제안이 있거나 관계되는 시도지사, 대도지시장 간의 협의가 안 되면 국토부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죠. 천재지변 등에서 긴급히 도시개발이 필요하면 국토부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죠. 이렇게 연습하시라고. 나의 3분의 1 정도 보면은 기억날 정도 연습하시면 되잖아. 여러분이 강의하실 거 아니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했겠습니까? 연습했겠습니까? 이거 해서 밥 벌어 먹으려고 연습을 했죠. 죽자고. 머리도 안 좋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 이거 해가 밥 벌어 먹으려고. 여러분들 자격증 따서 밥 벌어 드시려고 지금 공부하시는 거 맞죠? 돈 벌려고. 그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밥 벌이 하시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 밥 벌이 하려고. 그래서 밥 벌이 하려고 연습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했어요? 지정권자. 그 다음에 나를 보고 책 만지지 말고 나를 보고 제목 이야기하시라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누구에게 제안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한지 배웠죠. 도시개발 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특도 시당 군수구청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죠. 시당 군수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죠. 이렇게 배웠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배웠죠? 규모.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거 맞죠? 공업지역은 얼마? 3만. 남의 용도지역은 1만. 도시지역 밖에서는 30만. 예외적으로 10만 정도 이상 규모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의 지역은 미개발 지역이잖아. 미개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구역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로 정한 지역만 지정해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구역 수립이 없으면 녹지지역 중 무슨 녹지지역? 자연녹지. 도시적 외의 지역은 뭐죠? 계획관리지역의 하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배웠잖아요. 단 취직의 협의에 해당하면 이런 면적 규모를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뭘 배웠어요? 지정권자, 지정 제한과 요청, 지정 규모, 그 다음에 지정 절차를 배웠잖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기준서는 의무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는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두 개성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하는 게 원칙인데 면적 규모가 10만 제도 미만이면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해당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면적 규모가 100만 제곱 이상이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뭘 개최해야 됩니까?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뭘 배웠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를 배웠지. 이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영수를 본다. 그 결정고시 영수를 보는 상에 대한 징도면 고시는 도시개발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토지에서 내 땅이라도 개발행위 허가 없이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 등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걸 배웠잖아. 마지막으로 뭘 배운 거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사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해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과 신청 없으면 다음날 해제고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고 구역 지정 고시 후 개발구역 수립해야 되는데 지정해놓고 2년 동안 개발구역 수립 고시가 없거나 2년 내에 개발구역 수립이 됐더라도 개발구역 수립 고시도 3년 내에 실시계획과 신청 없으면 다음날 해제되는 거 맞죠? 근데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2년과 3년이 된 날이 아니고 가깝다. 5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된 것을 본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지. 두 번째 이야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한다 그랬죠? 지금부터 개발계획을 공부할 거다 이 말입니다. 개발계획은 앞에 있어요. 교재 오세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오실까요? 184페이지. 빨리 와요. 184. 184. 교재 184페이지 오십시오. 교재 184페이지에서 개발구역 수립 변경 나와 있습니까? 개발구역 수립과 변경. 여기에 이제 발표하시면 되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죠? 한번 보세요. 개발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발계획 수립 시기 언제 수립할까? 한번 볼래요? 여기 잠깐만. 개발계획 언제 수립할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구역 수립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라. 근데 다음에 해당한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예외적으로 개발구역 수립이 가능한 거야. 여기서 외워야 된단 말이야. 교재 와요, 교재. 안 써도 된다니까. 왜 써? 교재에 있어, 교재 또 있네. 줄 거 드릴게. 184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원칙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 오른쪽 위에 예외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수립식이라고 제목을 적으세요. 수립건자가 아니고 수립식이. 수립식이라고 제목을 바꾸자라고. 뭐 수립건자 외우는 게 아니고 수립식이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제일 밑에 원칙 읽어드릴게요. 지정권자는 다음 줄 거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줄 거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손 떼고 동시에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뭘 수립해야 됩니까? 개발구역 수립, 이 원칙이라니까. 지정 후 수립 원칙입니까? 지정하려면 수립 원칙입니까? 지정하려면 개발구역 수립이 원칙인데 예외 오세요. 예외 오세요. 개발계획 공모 줄 거요. 개발계획 공모 밑줄 거죠? 손 떼요. 개발계획을 공모했거나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몇 개 있습니까? 미엄. 5개 있죠? 기역부터 미엄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할 때는 밑줄 거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줄 거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예외적으로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되는 거야. 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되는 대상 외워야 됩니다. 개발계획을 공모했거나 줄 거죠? 기역번에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이 외지이거나 그리고 줄 거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역. 그리고 밑줄 거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되는 지역. 100분의 30 이하 동그라미. 거기 한번 들어보죠. 그대로 여기 자료를 올렸잖아. 필기할 필요 있습니까? 교재에 줄 거 드렸습니까? 교재에 있잖아. 책을 혼자 볼 수 있게 수업을 듣는 거라니까. 밑줄도 꺼드리는 거고. 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서울 도시지역. 좀 수준 있게 공부해 봅시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한번 보시라고. 도시지역이 세분되면은 주, 상, 공, 녹 세 개를 불러주세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나가면은 뭐죠? 서울인데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외입니까? 도시적 외 되잖아. 도시적 외. 잠깐만요. 공부를 좀 수준 높게 안 보세요. 도시지역 외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봐요. 그러면은 여보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본래부터 보전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야. 그럼 여기는 누구나 언젠가는 주택지나 유통단지나 산업단지로 개발될 것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동시에 개발구역을 준비해서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이 가능한 거야. 개발지역은. 근데 여기 한번 봐요. 보존녹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없잖아.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의 외지역은 여기잖아. 안 봐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의 외지역은 개발이 유보되어 있거나 보존 목적이잖아. 개발이 유보되어 있거나 보존해야 될 땅이잖아. 그럼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도시개발을 예측할 수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도시개발을 상상을 못 하잖아.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미리 개발계획을, 도시개발계획을 준비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구역 지정한 후에 예외적으로 개발구역 수립을 허용하게 된 거라. 아셨죠? 아니, 신도시개발을 예측을 못하니까 미리 개발계획을 준비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준 거다. 이 말이야, 이 지역이. 이유를 아셨죠? 이유를 아는 것은 이해한 거고, 생각 없이 외우면 그냥 단수 남겨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한번 봐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구에 협의하여 도시개발로 지정되는 지역이라. 이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구에 협의하여 도시개발로 지정되는 지역을 제가 수업할 때 혁신도시 건설지역이라고 그랬어. 혁신도시 건설지역이라. 혁신도시는 누가 만들었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가 딱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수도권에 있는 국가 공기업본사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전부 지방에 낙후된 도시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나주 혁신도시, 진주 혁신도시, 김천 혁신도시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특정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혁신도시 건설은 예측을 못했잖아. 미리 개발구역 준비를 못하니까 혁신도시 건설 지역도 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이 가능하다고 법을 만들어준 거야.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0% 이하가 되는 지역은 한번 봐요, 이걸. 이해하면 재밌다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전체 도시개발구역인데, 이게 도시개발구역인데,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무슨 면적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용도잖아. 개발용도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30% 이하라는 것은 바꾸기 가면은 나머지 70% 이상은 개발용도입니까? 보전용도입니까? 보전용도 70% 이상이다 이 말이라. 전체 구역 면적의 70% 이상이 보전용도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용도 면적이 30% 이하라는 것은 전체 구역 면적의 70% 이상이 미개발된 유보지역과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예측이 쉬워요? 곤란해요? 곤란하니까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구역 수립을 허용하게 된 거라. 이해가 됐습니까? 이걸 이해를 하고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암기방법을 배워서 암기를 하고 있지 되게. 이유 없이 외우니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다 그 법을 만들게 된 입법 취지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안 외워도 오랫동안 기억하는 비법이에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린 거고. 외우는 방법을 가르쳤습니까? 이유를 말했습니까?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이유를 말해준 거잖아. 여러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도시개발 예측이 곤란한 지역은 구역 지정 고시 후에도 개발구역 수립이 가능하죠? 개발계획을 공개 모집했거나, 그전에는 개발계획이 없었잖아. 그 다음에 미개발 지역인 자연녹지 지역, 생산녹지 지역, 도시적 외의 지역, 혁신도시 건설 지역.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 안에 주상공 면적가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되는 지역은 도시개발 예측이 곤란하니까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한 번 듣고 이해가 되면 진짜 공부 잘 하시는 거잖아, 여러분이. 예. 그리고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잖아, 또 학문이라는 게. 그러면은 두 번 듣고 세 번 들을 때 이해해도 늦는 거 아니잖아요. 실망하지 않고 또 나가고, 그 다음에 들을 때 또 이해해도 괜찮고. 그래서 한 서너 번 반복하고, 교재 내용이 한 7, 80%가 이해되고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 공부가 재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누가 참고 반복해내느냐, 그 싸움이죠. 오케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봐요.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보면은 4번에 환지 방식의 동의 요건 나와 있습니까? 환지 방식의 개발구역 수립 시 동의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186페이지예요. 186페이지. 양가로 4번. 환지 방식의 동의 요건. 이거 해야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구역 수립을 하려면은 그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얼마죠? 3분의 2 이상 줄 거예요. 토지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5번 내려와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두 번째 줄에 줄 거예요. 5번의 두 번째 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누구라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네, 위 환지 방식의 동의 요건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국가 등은 동의 대상에 제외된다. 그래서 4번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5번 예외적으로 국가 등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원칙이고 5번이 예외죠. 4번, 5번을 한 시트로 딱 묶어서 원칙과 예외 관계로 읽고 지나가면 되죠. 이걸 설명하려고요. 고개 들어주세요. 고개 들어주세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설명 들으면, 그래. 그 설명 들은 기억이 있어. 그렇게 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집중.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만큼이 네, 절반이 나의 땅이에요. 죄송해요. 땅 많아서. 나의 땅. 그리고 앞에 앉은 세 분에게 땅 드립니다. 앞에 앉은 세 분. 세 분 이만큼 나눠드릴게요. 한 분, 두 분, 세 분. 와. 그래서 앞에 세 분하고 나까지 이 네 사람은 이 강의실에서 토지, 땅 부자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두 번째 줄부터, 죄송합니다. 두 번째 줄부터는 보세요. 저 끝에까지, 저 뒤에 카메라 잡는 우리 실장님까지 나머지 토지를 나눠서 가지세요. 두 번째 줄부터 저 뒤에까지는 대규모 토지 소유자입니까? 소규모 토지 소유자입니까? 불쌍해라,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이었지. 그럼 봐요. 이 땅을 무슨 방식으로 개발할 거라고? 환지 방식으로 이 땅을 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을 만들려면은 대상 토지 면적 기준 얼마?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 숫자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 말이라. 왜냐하면은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이 토지 소유권을 수용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수용 안 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대부분이 반대하면은 수립된 개발 계획들을 개발을 못하게 되잖아.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한번 봐요. 나는 도시개발에 찬성했어요. 동의했어. 절반이 난 사람의 동의로 면적 기준 절반이 동의했죠. 앞에 세 분도 동의한 거예요. 그러면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거 맞죠? 근데 소규모 토지 소유자 의견은 개발 계획에 반영돼서 안 됐어. 안 됐잖아. 그래서 소규모 토지 소유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총 숫자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또 넣은 거라. 이해가 됐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고 개발 계획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누구라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공목적이죠. 그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이 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188페이지 개발계획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88페이지 개발계획 내용 나와 있습니까? 밑줄 거요.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줄 것이고 몇 개가 있죠? 18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18개인데 그 중에서 다만 줄 거요. 14번부터 17번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8개를 다 외워야 될까요? 14번부터 17번만 외워야 될까요? 14번부터 17번만 외우면 되죠?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에서 14번부터 17번을 외워야 됩니다. 14번부터 17번은 뭐라고 외울 거예요? 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잖아.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몇 개? 4개. 몇 번이죠? 13, 14, 15, 14번부터죠. 14, 15, 16, 17. 이 4개를 암기해야 돼.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거. 14번 어떻게 외웠죠? 미칠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기반시설 설치하는 경우 줄 거예요. 기 동그라미. 기반시설할 때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그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 줄 거예요.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되는, 까지 줄 거예요.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되는, 줄 것입니까? 세 번째 줄에 와요. 세 번째 줄 가로 안에 토지 등 줄 거예요.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까지 줄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 수용할 때 수 동그라미. 밑줄 거 주세요.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세입자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할 때 세 동그라미. 줄 거죠?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 사업 추진 계획이라는 사항.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줄 것이고 단 동그라미. 어떻게 외웠죠? 기수, 세, 단. 기수는 말 타는 선수를 기수라고 하죠. 경마장에. 기수도 출퇴근할 때는 뭘 타죠?
재단자. 그래서 기수는 재단을 탄다. 그렇게 오라고 그랬죠. 기수, 세단. 기수는 말을 탑니까? 세단을 탑니까? 세단을 탄다. 기수도 출퇴근할 때는 세단차를 타고 출퇴근합니다.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단계적 사업 추진 계획에 나온 사항 등은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죠. 한 두세 번 시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세요. 3번 개발 계획 세부 수립 기준 나와 있습니까? 수립 기준 동그라미 하시고요. 수립 기준 동그라미 하시고요. 읽어볼게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밑줄 긋습니다. 개발 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개발 계획은 어디에 들어맞아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죠? 개발 계획 수립 기준. 암기해야 돼, 암기. 개발 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됩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아야 돼. 잠깐만요. 여보세요. 여기는 경기도 평택시예요. 경기 평택시입니다. 경기 평택시예요. 경기도 평택에서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이 개발계획은 경기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경기도 평택시 도시군 기본계획과 이 지역의 광역도시계획에 맞도록 수립해야 된다 이 말이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평택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잖아. 그래서 평택에서 수립하는 신도시 개발계획은 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꼭 외워놔야 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복합 기능도시 나와 있습니까? 밑줄 거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 밑줄 거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이니까 면적이 커요, 작아요? 커요. 100만 평 이상이잖아. 이렇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거대한 도시개발구역을 대상으로 개발구역을 수립할 때는 그 도시가 한 개의 도시개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주거, 생산, 교육, 유통 등 복합적인 도시기능이 조화가 가능하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합 기능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될 규모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아까 도시개발 지정 절차는 다 했죠? 아까 다 하고 갔어요. 네, 이제 쭉 넘기면 되죠. 넘겨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여러분 교재 198페이지 오시면 돼요. 자, 교재 198페이지를 펼쳐놓고 또 잠시 휴식 후에 진행을 준비하겠습니다.